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삑삑삑. 익숙한 집인데 오늘따라 문 앞 공기가 낯설었다. 지우는 신발을 벗으며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다. 그냥 약 봉투만 챙기면 돼. 별일 아닐 거야.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쇠처럼 굳은 입술, 떨리던 손등. 지윤아, 금고 한 번만 봐줘라. 혹시 열려있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왜 하필 혹시 열려있나였을까? 그냥 약 좀 챙겨 와라가 아니라. 거실은 늘 그대로였다. 오래된 소파, 꺼진 형광등, 달력 위에 삐뚤게 꽂힌 영수증들. 하지만 오늘은 한가운데에 조그만 검은 금고가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심장처럼.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고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마지막까지 금고를 나한테 맡길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른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핑계로 이 집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았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삑. 딸깍.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쉽게 열렸다. 문제는 이미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순간 지훈의 속에서 뭔가 확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가 먼저 온 거야? 안에는 어머니가 말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 다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한쪽엔 봉투 자국만 남은 빈자리, 그리고 모서리에 끼인 종이 조각 하나. 구겨진 모서리를 펴자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상속포기 각서. 눈이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다. 분노가 죄책감을 밀어내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준비했어. 아니면 누가 뺏어간 건가? 지우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고 베란다 문도 잠겨 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셋. 어머니, 오빠, 그리고 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머릿속에 최악의 그림이 그려졌다. 빚에 쫓기던 오빠의 얼굴, 병실에서 말끝을 흐리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웃던 형수. 설마 오빠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입에서 나온 순간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가족을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편이 아니었다. 지우는 금고 문을 닫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책감, 분노, 공포, 의심이 뒤섞여 목을 조여왔다. 내가 착한 딸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눈 감고 있던 바보였나 보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성욱이라는 이름이 떴다. 지윤아, 엄마 집 갔어? 금고는 어때? 질문이 너무 빨랐다. 너무 정확했다. 그제야 절망이 밀려들었다. 맞구나.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감정 하나가 아주 작게 고개를 들었다. 각성. 지우는 떨리던 손을 멈추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오빠, 우리 금고 얘기 천천히 하자. 나도 다 보고 싶어. 이제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는 결심. 그 순간 금고보다 더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 잠금 해제되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을 의심하는 딸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사람으로 지우는 첫 발을 디뎠다. 집안은 분명 조용했지만 묘하게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금고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주변을 훑었다. 가구 배치도, 커튼의 주름도, 테이블 위의 컵도 모두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적이 너무 깔끔했다. 거실 한가운데 쏟아진 오후 햇빛은 미세한 먼지를 공중에 떠오르게 했다. 그 먼지들이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마치 누가 다녀갔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지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확실히 뭔가 건드렸어. 금고 문이 열린 채 빗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직사각형 모양의 먼지 자국이 또렷했다. 그 자국은 분명히 누군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갔다는 증거였다. 지우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바닥의 나무결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다. 쾅! 복도 쪽에서 작은 충격음이 울렸다. 지우는 바로 몸을 굳혔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숨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바람일 수도 있어. 침착해. 조심스럽게 복도로 걸어가면서 벽에 손을 짚었다. 그 손끝에 벽지가 군데군데 눌린 자국이 잡혔다. 평소엔 보지 못했던 자국들. 누군가 서 있던 자리, 누군가 몸을 기댄 흔적. 문틈으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세제를 섞은 향기. 그 냄새는 분명 형수가 좋아하던 방향제 냄새였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길 누가 청소했지? 엄마는 이런 냄새 싫어하시는데 주방 쪽으로 가자 설거지통 위에 놓여있던 컵 2개. 하나는 어머니가 쓰는 은은한 녹색 컵, 그리고 하나는 지훈이 모르는 컵이었다. 하얀 바탕에 검은 띠. 딱 오빠 스타일이었다. 지훈은 컵을 손끝으로 만졌다. 미지근했다. 누군가 얼마 전까지 여기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탁! 거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한성욱 마이너스 부재중1. 그 이름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다. 지윤아, 금고 열렸어?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성욱의 음성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그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어디선가 기대와 불안이 섞인 음색이 들렸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지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쿠션이 조금 움푹 꺼져 있었다. 평소엔 어머니만 앉던 자리인데 오늘은 누군가 무겁게 눌렀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을 손으로 누르며 지우는 깨달았다. 이 집은 오늘 내가 오기 전에 누군가 오래 머물렀어. 숨이 깊어졌다. 공포를 밀어내고 냉정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눈앞의 장면들 눌린 쿠션, 미지근한 컵, 방향제 냄새, 먼지 자국.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다. 오빠 형수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지우는 금고 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이제 흔적을 모아야겠어. 금고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다. 당황한 듯 급하게 찢어진 흔적. 구겨진 종이에 적힌 이름 하나. 오성 채권단. 그 순간 지훈의 시야에 맹렬한 불안이 번졌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또렷해졌다. 엄마 금고를 건드린 사람 내가 직접 찾는다. 그 말이 집안의 공기보다 더 단단하게 울렸다. 밤이 내려앉은 집은 적막했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금고에서 발견한 오성 채권단 메모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오빠의 어두운 삶을 드러내는 초대장처럼 보였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의 오래된 핸드폰,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 모서리가 굳이 숨긴 듯 책 아래에 끼워져 있었다. 엄마가 숨긴 것들 아직 더 있구나. 봉투를 열자 날카로운 공기가 손등을 스쳤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스테이플러로 엮여 있었다. 첫 장의 제목을 본 순간 지훈의 손이 멈췄다. 채무 변제 각서 한성욱. 금액, 이자율, 미납 내역.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문장. 변제되지 않을 시 인적 보증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함. 인적 보증인 칸에는 한미정,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그대로 식어버렸다. 오빠는 엄마 이름을 여기까지 이용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형수 혜정의 이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통화를 누르자마자 혜정의 목소리는 낯선 떨림을 가지고 있었다.
지윤 씨 혹시 엄마 금고에서 뭐 찾았어? 왜요?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성욱 오빠 요즘 좀 이상해. 누굴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이미 예상했던 문란함 정도가 아니었다. 혜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자 하나가 계속 오빠한테 전화해. 그 여자가 금고 얘기도 알고 있더라고. 지훈의 폐가 순간 움찔했다. 금고를 어떻게? 혜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빠가 그 여자랑 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엄마 금고 안에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지윤 씨가 방해만 안 하면 다 해결된다고. 손끝이 찬바람에 노출된 것처럼 저릿해졌다. 이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었다. 오빠는 불륜 상대와 함께 어머니의 금고를 털 계획까지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은 봉투 속 다른 문서 한 장에 고정되었다. 옅은 황색의 오래된 종이. 입양 확인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입양된 아이의 이름을 읽는 순간 지훈의 손등에서 피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한성욱 1984년 인천 보육원. 숨이 턱 막혔다. 오빠가 입양? 그럼 나는? 혜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지훈에게는 먼 소음처럼 들렸다. 지윤 씨, 듣고 있어? 성욱 오빠, 엄마 친아들이 아니야.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숨겨진 출생, 불륜관계, 채무, 배신. 금고가 품고 있던 막장 퍼즐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혜정 씨,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해져 있었다. 저 이제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누가 우리 엄마를 이용했는지. 혜정은 조용히 말했다. 지윤 씨 조심해. 성욱 오빠, 요즘 눈에 불이 켜져 있어. 통화가 끊기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지훈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빠도, 형수도, 그 여자도 그리고 어머니도. 나는 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확인한다. 지훈은 금고의 모서리를 한 번 더 쓸어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이유. 이제 내가 찾아낼게. 밤이 깊어가고 집안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지훈은 책상 위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입양 확인서, 채무각서, 메모. 그리고 금고 바닥에서 떨어진 작은 USB 하나. 마치 누군가 마지막 조각을 숨겨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노트북에 USB를 꽂자 툭 작은 드라이브 소리와 함께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은 아주 간단했다. 미정유언. 지훈의 목이 천천히 조여오는 듯했다. 클릭하는 손가락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 폴더 안에는 2개의 파일이 있었다. 녹음일, mp3, 사진, 집. 먼저 녹음 파일을 눌렀다. 부드럽지만 떨린 목소리. 어머니였다. 지윤아, 혹시 이걸 듣는다면 엄마가 말 못한 게 있어서야.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오래전 기억 속 그것과 똑같았다. 성욱이는 엄마 아들이 아니야. 내가 어릴 때 내 아빠가 데려온 아이야. 엄마는 그 애가 불쌍해서 키웠지만 내 아빠가 죽고 난 후 성욱이가 변했어.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종이가 스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금고 안에 있는 서류는 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지윤이 너한테만 주고 싶었어.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나한테만? 성욱이가 그걸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고 비밀번호도 너한테만 알려줬다. 혹시라도 그 애가 서류를 먼저 찾으면. 녹음은 갑자기 잡음으로 끊겼다. 마치 누군가 급히 녹음을 멈춘 듯한 소리. 지훈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의 목소리 뒤에 들리던 작은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 이상하게 익숙했다. 오빠의 걸음소리였다. 혹시 녹음 중에 오빠가 온 건가? 지우는 두 번째 파일 사진. 집을 열었다. 압축이 풀리며 수십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처음 몇 장은 오래된 가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하지만 뒷부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니와 누군가의 통장 내역 사진, 지훈의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 그리고 하나의 사진에서 지훈의 손이 굳었다. 성욱과 낯선 여자. 두 사람은 식당에서 가까이 앉아 있었다. 여자의 손이 성욱의 무릎 위에 있고 성욱의 얼굴은 금고 앞에서 보여준 불안과 다르게 너무 평온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금고가 털리기 딱 일주일 전. 그 순간 창밖에서 소리가 났다. 슥. 누군가 복도에 서서 움직이는 기척. 지우는 목을 들었다. 현관문 아래 틈으로 그림자가 살짝 지나갔다. 심장이 처음으로 공포가 아니라 각성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꺼내며 속삭였다. 엄마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네. USB를 손에 꼭 쥔 채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을 바라보았다. 오빠 당신이 숨기던 모든 게 이제 드러날 거야. 문틈의 그림자가 멈췄다. 누군가 문고리를 천천히 잡아당겼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금속음. 지우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반전은 끝났고 곧 터질 클라이맥스를 향해 문이 열리고 있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갈 때 지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미세한 빛, 낯선 발끝의 그림자,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숨소리. 누가 문 앞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성욱 오빠, 내가 왔구나. 문이 조금 열리고 성욱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빛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 계산을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윤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엄마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말은 다정했지만 얼굴은 긴장과 초조로 굳어 있었다. 지우는 USB를 손에서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빠, 금고 비어있는 거 알고 있었지? 성욱의 입가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감추고 다가왔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지우는 즉시 말을 끊었다. 엄마 녹음 파일까지 들었어. 그 한마디에 성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어둠 속에서 번개가 지나가는 듯한 반응이었다. 잠시 정적.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내가 들을 필요 없는 거였어. 성욱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지훈에게 가까워졌다. 도망치려고 한다. 아니면 뺏으려 한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판단이 동시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의 지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띠링, 휴대폰 진동, 화면에 뜬 이름 박서준 변호사. 지훈은 성욱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다. 지윤아, 말한 주소로 지금 경찰이랑 같이 가는 중이야. 금고 서류, 내 아버지 유산건 다 법적 근거 확인했어. 성욱의 얼굴색이 하얗게 사라졌다. 뭐, 경찰? 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엄마 금고에 있던 상속 서류는 오빠가 아니라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오빠 채무 관련해서 엄마 이름 도용한 것, 법적으로 바로 처벌 가능하대. 성욱은 손을 떨면서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윤아, 우리가 가족인데.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면 훔치지 않았겠지. 그 한마디가 성욱의 몸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다. 마치 오래된 진실의 굴레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오자 성욱은 급히 손을 뻗었다. 지윤아, 이건 오해야. 그러나 지우는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동생의 용서도 가족이라는 변명도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오빠, 엄마 금고 건으로 신고했어. 불법 채무 문서, 상속 서류 절도, 금고 침입, 변호사랑 다 준비했어. 성욱의 표정은 무너졌다. 경찰은 그를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힌 순간 지우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게 첫 번째 승리야. 그러나 지우는 알고 있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USB 속 사진들, 녹음 중 들렸던 발소리, 그리고 불륜 상대의 존재까지. 지우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경찰이 성욱을 데려간 뒤 집안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침묵에 가까웠다. 지우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USB를 들여다보았다. 남은 퍼즐 조각은 단 하나. 녹음 파일의 뒷부분에서 들렸던 낯선 발소리. 오빠 말고 또 누가 있었던 거지? 사진 폴더를 다시 열어 뒤쪽 파일들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지훈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다. 그러다 한 장,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입술이 말라붙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은 형수 윤혜정의 내연남, 그리고 동시에 오성 채권단의 중간책으로 적혀 있던 남자였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아래에는 금고가 비어진 날짜와 같은 날의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형수가 오빠 등쳐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피해자인 척 했던 거고. 이해가 되자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형수는 불륜 남자와 함께 오빠의 빚을 조작했고 금고 안 서류까지 손에 넣어 두 사람의 빚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려던 것이었다. 그때 거실 창문을 스치는 소리. 슥. 방금 전과는 다른 더 가까운 기척.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형수 혜정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들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날선 공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얽혀 있는 눈. 지윤 씨, 우리 얘기 좀 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무엇인가 감추는 듯 뒤로 숨겨져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형수님이 왜 여기 와요? 오빠는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혜정의 입술이 크게 일그러졌다. 내가 고발했다며? 제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혜정의 표정이 그대로 무너졌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윤 씨, 제발 그 서류 내놔. 우리 여기까지 와버렸어. 지우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는 대신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엄마가 숨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혜정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우린 돈이 필요했어. 성욱 오빠는 멍청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지우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형수님, 금고건, 채무 조작건, 불륜 상대랑 공모한 거. 다 증거 있어요. 혜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창밖에서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경찰과 함께 들어온 박서준 변호사였다. 윤혜정 씨, 잠시만요. 혜정은 뒤를 돌아보며 절규하듯 말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다. 거실 조명 아래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우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며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클라이맥스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가족의 비밀, 배신, 조작, 금고, 그리고 마지막 진실까지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스며들듯 채워가고 있었다. 밤새 뒤엉켜 있던 감정의 그림자도 새벽 공기에 씻기듯 희미해졌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사라지고 해정이 연행된 뒤 남은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어제의 고요와는 전혀 달랐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비밀이 웅크려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금고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평생 꼭 붙잡고 있던 작은 금고. 그 안에는 돈보다 무거운 서류들이 있었고 그 서류들은 가족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빛이었다. 엄마가 이걸 왜 나에게만 맡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손에 쥐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언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잠시 뒤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박서준. 전화를 받자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 조사 순조롭게 끝났어. 성욱이랑 혜정 씨는 빠르게 조치될 거야. 지윤아, 이제 좀 괜찮아? 지우는 창가로 걸어가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아침 햇빛이 손등에 닿으며 따스하게 번졌다. 응. 이제야 숨 쉬는 느낌이야.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 집 계속 지킬 거야? 지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여긴 엄마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는 공간이었지. 내가 계속 머물 장소는 아니야.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밝은 일상의 풍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나도 이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서 아주 조용하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가족의 그늘 아래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알고도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지우는 말했다. 새로운 집 알아보려고. 엄마 남긴 유산도 정리하고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봐야지. 서준은 미소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언제든.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엔 다시 햇빛만이 머물렀다. 지우는 금고의 문을 천천히 닫았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마지막 붕대를 감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금고는 더 이상 진실을 가두는 상자가 아니었다. 과거를 정리한 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무리의 상징이 되었다. 지우는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엄마, 나 살게. 문 밖의 공기는 새로웠다. 언제나와 같은 하루였지만 오늘의 첫 발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은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막 밝은 아침빛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